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매매, 분양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이게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전에는 분양이 훨씬 더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분양은 시간을 3년을 기다리거나 5년을 기다리면 미리 계약금만 넣어놔도 3년 사이에 5년 사이에 부동산의 가치가 무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많았던 시대가 발전 시대였습니다. 저희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 2020년까지 와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분양이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지금 위드 코로나가 ing, 진행형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분양보다는 매매가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소주제로는 일자리가 보이면, 앞에 한번 더 보이겠습니다. 일자리가 보이면 부자가 된다. 이거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그러한 그 경제의 가치가 일자리가 없는 곳에는 상당히 어렵다. 즉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강남 보면 많은 사무실이 비고 있고 상가 역시 좀 많이 비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1번지 상가인 명동을 보면 이제 외국인이 거의 없고요. 최근에 이렇게 가서 거리를 걸어보면 한산합니다. 그리고 임대라는 글자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요. 폐업을 알리는 글자도 크게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제로 이 타이틀이 왜 중요하냐면, 일자리가 보이면 부자 된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대면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사람과 함께 회사를 운영한다든가 미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출장을 가는 일, 즉 대면의 비즈니스가 거의 많이 사라짐으로써 일자리는 곧 소수가 할 수 있는 곳에 돈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강남 사무실, 여의도 아니면 신촌, 서울 안에서도 유명한 곳이 많았습니다. 즉 오피스가 있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직장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을지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넥타이 부대의 시초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 구로처럼 국가 산업단지에 많은 인프라가 몰려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역에서 우리나라의 일일 인구, 즉 환승객이 가장 많은 지하철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일자리가 있는 곳에 돈이 모인다. 일자리가 보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볼 줄 알아야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곧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현장을 가봐야만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고 책으로만 본다든가 남의 컨설팅을 듣는다든가 또는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 물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거기에 반드시 플러스 되어야 할 것은 자기 발로 직접 현장을 가서 그 현장의 흐름, 느낌을 정확히 봐야 한다. 그래서 일례로 커피 한 잔이라도 자기가 투자할 곳에 가서 마셔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워렌 버핏이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다른 모임에서든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세미나를 하면 모든 것이 자기가 투자한 음료, 식품, 모든 것을 광고하듯이 지금은 누구도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보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강연에서 보면 목차로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투자 방법이 있고요. 또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도 안전한 겁니다. 부동산은 한번 잘못 길을 들이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이 묶여서 생활 자체가 궁핍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좀 더 세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식산업센터 매매는 최고의 투자다. 즉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매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플러스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일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부동산 값은 오를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지식산업센터 매매의 장점에서 저금리 시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준 신의 선물, 즉 하나님의 선물은 아무래도 저금리, 0%대 금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적기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식산업센터는 일자리의 메카다. 즉 제가 오늘 메인 주제에 부연해서 일자리가 보이면 부자 된다라는 거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튜브에서 정성호 TV가 추구하는 또는 정성호 TV에서 알려주고 싶은 부동산 컨설팅 소식, 또 주식 관련된 것, 또 사업을 지금까지 25년 정도 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투자 방법은,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첫째는 서울 또는 경기도, 서울과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지역적인 방법 중에 서울 쪽이 가까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역세권에 가까워야 되고, 세 번째는 투자는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 메인인데요. 이거를 부연 설명한다면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중에 지금 가장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적률이라고 하는데요. 건물을 지으려면 올릴 수 있는, 층에 쌓을 수 있는 것을 쌓는다고 하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준공업지역은 400%인데 여기에 공개공지라나 또는 다른 몇 가지를 더하면 20% 이상의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지었을 때도 480% 정도의 용적률을 받았기 때문에 땅 한 평에 5개 층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평에 5평을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5배를 더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매력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중심상가, 상가에는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중심상가가 있고, 유통상가가 있고, 근린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상가가 보통 150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또는 여러 가지 교통 문제나 또는 그 항공로의 전파 방해 등 다양한 환경 제약 조건 때문에 1500%를 서울 시내에 올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500%가 얼마큼 큰 용적률이라 하면 상가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의 인프라가 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면이고요. 또 다른 면은 서울 또는 경기도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일자리와 돈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가 60% 정도가 경기도와 서울에 다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구로, 가산, 양평, 가양, 마곡, 성수, 문정동에 또는 그 근처에 투자해야 된다. 지금 별내도 있고요. 뭐 의정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인서울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인서울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서울에 가까운 쪽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산업센터는 역세권 또는 역세권 근처, 서울 지하철 근처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의 도시,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잖아요. 큰 도시가, 대도시가 생길수록 지하철이 더 발달하는데, 그렇다면 주거 비용이 상당히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보통 2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하탄이 됐던 런던이나 파리에서 이렇게 저희 파트너 회사에 가보면 직원들이 보통 1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요즘에 서울도 그렇지만 교통유발금이라는 교통에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톨비라고 해서 저희들은 고속도로 톨비뿐만 아니고 시내 중심가에 들어오는 교통부담,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런던이나 맨하탄, 기타 다른 큰 도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 4대문 안에 터널 지날 때 2,000원씩 또는 그 이상, 그 이하의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교통 억제인데요. 그렇다면 곧 역세권은 돈이라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역세권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더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명언은 투자는 지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시간이 하루하루가 가면 가격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가치가 올라가야 가격이 따라가는 건데요. 그걸 떠나서 시간이라는 가치에 투자를 해야만 또 좀 더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투자를 해야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거나 또는 돈을 더 벌어서 더 많은 부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은 투자는 지금 해라. Right now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투자할 줄 알아야만 부동산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도 안전한가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어디에 투자하느냐? 서울 또는 서울 근처에 또 역세권을 강조하고 지금 투자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분양받아도 지금 이게 안전할 것이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변화가 너무나 빠르다. 또 코로나가 벌써 3월부터 시작돼서 이제 우리가 지금 9월에 이제 종착역에 와 있고요. 좀 있으면 오늘이 9월 27일이기 때문에 9월 26일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10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미 코로나가 6개월 이상, 반년 이상을 이 지구촌을 떠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변화가 빠르다는 것은 사업이 또는 산업의 패턴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를 직접 운영해 보면 CU라는 편의점에서 CU, 구로, 오닉스 편의점의 매출을 보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를 비교한다면 코로나 시대의 스몰 비즈니스처럼 대형 백화점에서 할 수 없는 더 많이 사고 어떤 쇼핑의
어떤 문화의 복합 요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하나씩 쪼개서 스몰 단위로 단위 자체가 패키지가 작아진 거죠.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가 오히려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제가 하고 있는 구로 오닉스 편의점입니다. CU에서 하는 것 중에 CU에서 이미 저희한테 오파가 오고 있습니다. 24시간을 해달라고. 저 그래서 한시적으로 24시간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10월 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본사에서 너무너무 적극적입니다. 앞으로의 소비의 패턴이 저희들이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의 큰 도시 맨하탄을 가면 모든 것이 바나나 하나, 사과 반쪽,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소량을 패키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유통이 빠르면 바로 가서 픽업을 해서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월마트처럼 거대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또는 2주일치 식량이나 기타 필요 물품을 사는 그러한 소비 패턴이 이제는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시대가 얼마나 우리한테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미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앞으로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고착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스몰 비즈니스에서 느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내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1년, 3년, 5년의 분양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분양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많은 것입니다. 시공사, 시행사, 분양사, 은행 또는 증권사 또는 이것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분양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넌센스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본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면 좀 더 싸게 급매물이 됐든 빨리 사는 것이 저금리 시대에 가장 안전한 투자인 것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부동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의 큰 카테고리 안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제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의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하면서 이사를 다닐 필요도 없이 벤처 투자나 또는 연구소나 기타 정책 자금을 이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의 말씀을 드리면 여행사, 항공, 제조, 수출, 대형마트 등의 기존 사업이 차츰차츰 어려워지고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부도라는 것은 돈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은 이미 수면 위에 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산이 높으면 골은 깊은 것입니다. 회사가 클수록 부도 직면에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사태가 이미 와 있고요.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 매매는 최고의 투자라고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매매는 분양과 달리 소유권을 바로 오늘, 등기는 접수하는 순서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권을 당장 가지고 올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나도 땅 문서만 갖고 있으면 100년이 지나도 땅을 찾을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러한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를 가지고 있는 등기 필증을 가지고 있다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분양 그냥 떴다방처럼 아무것도 가질 게 없습니다. 서류 하나, 분양, 계약서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문서일 수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의 적기는 항상 얘기하지만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매매로 가지고 있으면 바로 자기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제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많은 분들에게 임대를 주거나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다 보면 당장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법인을 세우거나 창업자금을 받거나 기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 내야 할 사무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부에서 창업이나 또는 사업에 대한 대출이 잘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중소기업 대출이나 중소기업 정책 지원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에서 바이어들과 얘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업 파트너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시아 국가, 특히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정말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똑같은 얘기인데 정부의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출 규제가 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대책은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공급 정책도 나오고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더 있음으로써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은 부동산의 취등록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4.6%였는데요. 두 채를 가지면 서울에서 8%입니다. 그리고 세 채를 가보면 12%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누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정책은 주택과 관련된 사람이 사는 집과 관련된 투자는 규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약간 이상한 점은 대한민국의 서울이 글로벌화된 도시가 되었고 전 세계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의 매력적인 땅이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는 별로 신문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숫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거의 다른 하나의 투자처로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히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대출 규제를 안 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 투자했느냐? 규제가 있기 전까지는 투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제가 있다고 해서 투자를 못하는 건 또 바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강의하거나 멘토로 얘기할 때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한 현금 확보 전략이 가능하다. 즉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팔 수도 있고요. 또 남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법적으로 환매라고 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이전한 동시에 현금을 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내가 다시 사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소유권을 가졌다는 것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는 좀 어려운 말로 말한다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유동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1, 2, 3의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강의에서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매매의 장점. 그래서
저금리 시대 코로나19가 준 신의 선물은 0%대 금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아직도 0.5%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1% 정도의 가산 금리를 주고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여신이라고 합니다. 돈을 꾼다는 거 하죠. 그러면 조달금리가 몇 프로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의 매매를 보면 7월 달에는 1.7%와 1.8%를 받아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8월 달에는 2%대를 받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9월이요. 임대사업을 낸다고 하면 2.7%나 8%의 금리를 주고요. 사업자 대출을 해도요. 2.35나 2.4를 주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벌써 0.5%의 금리가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사업적으로 투자 않고 불로소득으로 인식되는 임대사업이나 기타 다른 부동산과의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비명하에 시중은행은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제가 7월과 8월에 왜 그렇게 강조했냐면 금리가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신의 선물은 0%대 금리다. 제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또는 제가 앞으로 50년 더 산다 해도 0%대 금리는 다시 오기 정말 힘든 금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국은행이 0.5% 시대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얘기고요. 시중은행은 이미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금방 설명해드린 7월과 8월, 9월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 1% 갖고는 은행 직원들 월급도 못 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잡음레스라고 해야죠. 잡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기존에 있던 잡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잡이 없어진다는 것은 일할 곳이 없는다는 것이고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생계를 챙기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란 순환인데 소비가 돼야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산이 돼야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순환 구조가 고리가 끌어진다는 거죠. 이제 부라는 것이 한쪽에 너무나 많이 몰친다는 거죠. 일례로 게임주는 지금 IPO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바이오주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이나 아니면 대형마트든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이 됐든 다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망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대 금리 갖고는 은행 직원 월급도 주기 힘들다는 또 다른 반증은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생활해 보면요. 독일도 그렇겠지만 은행의 창구에 직원이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처럼 은행에 직원이 많은 나라는 이게 우리가 아직 완전히 선진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은행 직원이 천직처럼 느끼고 아니면 은행 직원이 지금 각광을 받는 시대가 이제는 저물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창구에 가면 파트타임으로 매니저 한 사람의 지점에 보통 많아야 5명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 시간을 나눠놨기 때문에 생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봤던 은행 직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서서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지금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반드시
올해 안에 오른다고 했고요. 이미 9월 26일이기 때문에 오늘 2시에 하기 때문에 이제 4-3분기, 3분기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4-4분기 마지막 남아있는 분기인데요. 이때는 이미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은 뭐냐면 은행 지점 중에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이나 또는 그 지점에서 할당된 것 중에 꼴찌 않은 지점이 있어요. 이런 지점을 잘 찾으면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좀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해주는데 보통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러한 대출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고요.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대출 규제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직접 저희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샀거나 아니면 대출 받으려고 가신 분들에게서도 직접 듣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많은 은행 직원들을 좀 아는데요.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적기는 지금이다라고 정말 강조하는 것은 0%대 금리가 다시 오지 않는 신의 선물이고요. 또 지식산업센터만큼 대출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부동산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은 규제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규제가 심할수록 좋다.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여기 구로 산업단지 안에 있는데요. 국가산업단지에서 컨트롤한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러한 규제의 대상이 돼본 적도 없지만 저는 사업의 노하우로 인해서 그런 규제 다 피해갈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자신 있게 그 컨설팅은 해드릴 것입니다.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이제 감정가는요, 매매 금액을 다 100%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을 감정가에 100% 인정하지 않으면 은행에는 각 은행마다 신용정보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1차 필터링을 합니다. 왜 올랐는지. 뭐 1년 사이에 뭐 30%, 20% 오를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반박 자료가 있거나 또는 한 달 안에 실거래가가 있으면 다른 곳과 비교해서 감정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90%까지 또는 80%까지 나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게 사람이 다 알려주면 도덕놈 심보라고 할까요? 다 해주길 바라는데 세상에 자식한테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80% 대출이 나온다 또는 뭐 90% 대출이 나온다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살아온 또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 앞으로의 사업도 사업성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너무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90% 대출이 나온다 또는 뭐 70% 나온다 80% 나온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나 보통 사업에 매진하는 사람이 부동산 그거 몇 푼 아끼자고 이렇게 트릭을 쓰는 사람은 저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사업에 열정을 가진 사람은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사서 실입주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첫째는 이사 비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주소가 바뀌면 계속 변화해야 되는데 자기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만큼 메리트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꼭 사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반드시 사업을 한다면 사무실을 사야 된다. 그게 바로 지식산업센터다. 어디에? 서울에 또는 서울 근처에 여기에 가까운 곳에 언제 사야 되냐? 지금 사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일자리 창출의 메카다. 이거는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왜? 일자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잡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잡을 만들어낸다? 또는 일자리를 100만 개를 만들어낸다. 이거는요, 정말 거짓말을 알면서 국민한테 현혹시키는 겁니다. 사업을 20년 넘게 제가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말은 경제인은 경제를 바라봐야 된다. 절대로 정치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그리고 사업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 판단해야 하듯이 정치나 아닌 뉴스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는 앞으로 여기서 보시면 주로 산업단지 안에 우리 전국 중에 이 산업단지 경기도와 서울에 봤으면 1100개 정도의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요. 저는 지식산업센터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메카다.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 안에는 주로 제조업이 별로 없습니다. 다 지식과 관련된 IT 사업 또는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게 더 집중화되는데요. 앞으로는 더더욱 더 집중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적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기업의 숫자는 제가 구로에 20년 있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업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 인프라가 모인 곳에 더 많은 기업이 오고 사람이 옵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는 더 없어지지만 더 많은 사업자 등록증은 생긴다는 거죠. 왜? 1인이 창업하거나 2인이 창업하거나 소수 정예로 창업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1999년, 2000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의 선구자인 제가 가장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 100평, 200평을 사서 나 제조해, 나 직원 많이 갖고 있어가 가장 큰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수출하는 사람은 정말 가슴에 대한민국을 내가 대표하는 애교관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명감과 자긍심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너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앞부터 코로나도 똑같이 소수만이 살아남는 소수가 독점하는 사회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책에서도 그러죠.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더라고. 그 정보는 극소수의 회사가 독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소기업이 있는 곳이 더 구로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숫자는 정해져 있지만 기업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수많은 기업이 성장과 물론 도태도 되고 도산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에는 무한한 일자리가 공급된다. 그것이 제조업체처럼 몇백 명, 몇천 명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식을 팔 수 있는 소수 정예들이 더 많은 부를 가져갈 수 있는 황금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또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숫자로 하는 볼륨의 게 아니고 정말 이제는 정말 핵심적인 사람이 더 많은 부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즉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다면 첫째는 자기 실입주하면 매일 내는 임대비를 내지 않고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세이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투자했기 때문에 갭, 즉 지식산업센터의 매매가가 오름으로써 갭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자기 사업장을 다 자기 소유로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임대도 좋은 사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20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저는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녹아 있는데요.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컨설팅은 더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책이 나와 있는 왜 정 대표는 접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더 사지 않고 지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처럼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의 선구자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개척자인 제가 이런 책을 직접 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드리고요. 또 이 지식산업센터의 좋은 점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은 늘 변하는 것인데 이 변화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느냐?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정성호 TV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말씀은 제가 지은 책 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빅 퀘스천입니다. 왜라는 질문 없이 성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제 강의도 무료로는 이제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더 많은 영상과 또는 강의로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오시면 제가 늘 대화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알려주시면 제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